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7월 4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금요일날 다우지수 31,000포인트 걸쳐놓고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이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유럽장이나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고요. 그러면은 내일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좀 무난하게 흘러가겠죠. 우리나라는 좀 무난하지 않을 수 있는데 미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일자형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하나를 완성해놨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렇게 자꾸 회복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건 바닥 패턴이죠. 이 가능성 하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가능성. 이 구간에서 만약에 31,000 안착 안 되고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중바닥성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우지수가 이렇습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또한 이렇게 해서 바닥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11,200포인트 여기 구간 쪽으로 붙어가다가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끝나는데, 좀 얘가 좀 약하다면은 이렇게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강해진다라고 하면은 올라와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만들고 갈 수 있겠죠. 미국장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일날 FOMC 의사로 공개되는데 매파적인 의견 나오겠죠. 0.75 자이언트 스텝인데 그렇겠죠. 그리고 금요일날 6월 ADP 고용 보고서는 고용 쪽은 나쁘지 않은 정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정도인 거고, 고용도 안 좋다라고 하면 좀 문제인데 3분기부터는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3분기에 뭐 있죠? 여름 성수기 있지요. 여름에는 일 관두고 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문화가. 여름하고 겨울에 그냥 휴가를 아예 그냥 직장을 관두고 휴가를 다녀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좀 둔화되는데 그건 계절적 특수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계절적 특수성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3분기는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원래 계절적으로도 그렇다 보시면 되고 4분기까지도 둔화되는지는 한번 봐야겠죠.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런데 우리나라가 좀 약하니까 그게 문제죠. 차이점이 뭐냐? 자, 코스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차이점이 뭐죠? 미국은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날부터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근데 우린 뭐 했죠? 눈치 보다가 한 번 더 밀었어요.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반등 일수도 모자라고 반등 강도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밀려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기서 아래서 한번 고를 만들고 역헤드 숄더를 만들지, 아래서 이중바닥을 만들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밑에 내려간 다음에 밑에서 벅벅 기면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려가도 올라올 것이냐. 근데 내려가도 올라오는 수급을 계속 만들고 있다. 왜냐? 내려가 있으면은 손실을 보니까. 외국인이 풋옵션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풋옵션 매도가 무슨 뜻이냐? 콜옵션 매수는 상승하면 수익이고 풋옵션 매수는 하락하면 수익이에요. 근데 매도이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아야 돼요. 하락하면 손실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수였으면 문제가 됐을 때 매도죠. 풋옵션이. 내려가면 손실이에요. 그것도 천문학적으로. 왜냐? 오늘 30억뿐만 아니라 계속 누적을 해왔어요. 내내. 지금 3주째 누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실이니까 되돌려 놔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게 저점이 어딥니까? 바닥이 어딥니까? 여러분,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지지선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약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지지선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지지선을 언제 다시 이렇게 회복하느냐, 회복하면서부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세장의 저항선을 보는 겁니다. 지지선 이탈하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저항선 2400 저항선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2550 저항선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약세장에서는 저항선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그래도 다행인 건 선물은 매수하고 있고 주식은 기대하지 마세요.
주식은 뭐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무슨 주식 매수가 들어옵니까? 이쪽은 매도 크게 안 한 것만 해도 1,400억 정도면은 매도 얼마 안 한 거니까 이것만 해도 다행인 거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신기하죠. 장중에 매도 우위 보이다가 마감되면은 이렇게 다시 매수하죠. 코스닥 오늘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매도했었는데 600억을 재매수했습니다. 요거 특이 동향이니까 보세요. 이거 계속 이게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최근에 계속 저점에서 5, 600억, 500억, 400억 뭐 이렇게 계속 저점돼서 오후장에 이렇게 매수로 올라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쌓이는 거는 기분 나쁩니다. 그건 맞아요. 기분 나쁜 건 맞아요. 근데 그나마 좀 특이한 거는 오전장에 투심 악화시켜 놓고 오후장에 이렇게 들어준다라는 정도. 이건 좀 특이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한번 확 돌면은 또 순식간에 또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급 흐름은 정도로 보시고, 대신 아직 그 시기가 안 온 거예요. 아직까지는 얍색 심리가 압도적으로 강한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바닥을 형성하려는 준비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이 완성되려면은 이중 바닥이던 뭐 다중 바닥이던 뭐 역회된 숄더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즉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인데 아직까지는 그 과정인 거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완성이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려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자, 삼성전자 오랜만에 반등 나왔는데 뭐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죠. 하락을 제한한 수준 정도고, 일단은 6만 원 정도는 올라와 줘야 그래도 숨이라도 지금 숨이 턱턱 막혀 있는 거고, 심폐소생이라도 받아서 숨이라도 쉬는 거고, 6만 원이라도 와야 67,500원 구간을 회복해야 그때부터 제대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그래도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살려는 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대차랑 뭐 기아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배기가스 관련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독일에서 배기가스 쪽으로 10개 차종이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보복성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현대차 보면은 오늘 이런 발표가 나왔음에도 1% 양호한 흐름이었죠. 기아는 오히려 강세 구간에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강보합으로 끝났고 강세 구간에서 움직였죠. 그래서 이후에 크게 신경 안 쓰는 움직임이에요.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만도도 그렇고,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 뭐 SL 같은 경우는 저항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항 구간은 원래 매도하는 구간이죠. 근데 이렇게 밀렸을 때 뭐다? 기회가 될 수 있다. 요거 저항까지 적어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돌파 시도도 예쁘게 했죠. 화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주들 생각보다 양호해요. 화신도 이렇게 밀렸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 9,500원까지 벌써 저항 돌파 시도했죠. 다 밀린 다음에 한 10%씩은 다들 한번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안 좋은 장에서도. 그래서 유심히 보시고, 그렇다고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SL이나 화신이나 저항 바로 밑에 있죠. 저항 근처에선 뭐다? 매도 구간인 거예요. 이거 돌파하면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돌파를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이거 보이시죠? 급락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21, 61선 있는데 최소한 이 구간, 많이 밀리면 이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뭐 밀리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 구간은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돌파하고 나서 매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밀려주면은 뭐 싸게 매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구간이 아니라 매도 구간이고, 돌파하면 재매수, 매수 구간, 그리고 아니면 밀려주면 매수 구간이다.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구간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JP모건이 유가 380달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제 100달러인데, 그리고 요즘 좀 안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G7의 원유 가격 상한제 이 조치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나 원유 생산 안 해. 이러면서 이제 감산을 하는 거죠. 하루에 300만 배럴을 줄이면은 180달러는 기본이다. 180, 190달러 간다. 190달러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500만 배럴까지 줄이면은 이거 38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JP모건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말로 380달러까지 가느냐?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적절하게 이제 뭐 전쟁이 끝나면 좋겠는데, 지금 뭐 75% 돈바스 지역 75% 정도는 뭐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일부러 질질 끄는 건지 겨울까지 끌고 가려고 전력량 만들어 보려고 일부러 끌고 가는 건지 이건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제 무기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오면 다시 반격하겠다라고 하는데 저 길어진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발언하는 게 맞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전쟁이 좀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SOL 같은 경우 오늘 저 어제 교육 내용 한번 보세요. 이 트랩을 완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한 차례 양목까지 세워주면 더 완벽하겠죠. 10만 원권 잘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탈했다가 회복되면은 오히려 이탈한 부분이 속임수 구간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SOL을 뭐 실적은 의심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제 마진율, 뭐 공장 가동률 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OL이나 뭐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이럴 때 한 번씩 움직이죠. 한국석유는 뭐 개별 이슈도 있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쪽은 이 모듈러 주택 쪽을 한국에 직접 지원 요청했다. 부총리였나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찍어서 지원 요청을 했죠. 모듈러 이 조립식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듈러 주택 우리나라가 워낙 뭐 잘하다 보니까 범양건영이나 뭐 아니면 SY 뭐 이런 종목들 난리 났죠 오늘. 예. 자연과 환경 뭐 이런 종목들. 덕신하우징도 기존부터 뭐 재건 쪽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살포시 움직였는데 21선 못 넘어가면서 아직까지는 좀 약하네요. 뭐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모듈러 주택 쪽을 뭐 직접 지원 요청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러시아의 이제 진짜 그 무기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모듈러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재건 같은 거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지난주 금융주 쪽, 이쪽도 이제 슬슬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손해보험사는 먼저 한번 튀고 오르셨는데, 은행주 평균 PBR이 0.33배까지 내려왔어요.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 아무리 무슨 우려감을 다 갖다 붙여도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 심지어 지금 금리 인상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지금 저점 구간 이탈했던 거를 회복해준다라면 이 트랩 완성되면서 오히려 꾸준하게 보기에는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도 뭐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KB금융, 신한지주, 뭐 하나금융주 죄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신한지주가 아래 꼬리 달고 회복을 한 거고 장중에만 이탈한 거고 하나금융지주도 그냥 이탈했어요. 꼬리는 달았지만 이탈은 했어요.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탈했던 구간을 저점 구간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원숭이두창 관련주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건 코로나처럼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로나처럼 될 거면 조금 더 위험 신호가 좀 격상이 돼야 돼요. 아직까지는 뭐 이거 얘기 나오는 건 미국에서 늑장 대응하니까 이거 통제력 상실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K노엔 뭐 바닥권에서 뭐 이런 이슈 있을 때는 한 번씩 꿈틀거리는데 오히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런 쪽은 이제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동안 쉬었던 울분을 토해내지 너무 쉬었다라고 하듯이 휴마시스라던가 뭐 수젠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뭐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뭐 미코바이오메드나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움직였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JYP나 이런 엔터 콘텐츠주 순환매 돌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JYP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오늘 은근슬쩍 올라가려다가 시장 영향을 때문에 좀 밀려 내려온 겁니다. 6%대 올라갔었죠. SM도 강한 모습 보였고 뭐 YG는 YG엔터랑 YG 플러스, 뭐 SM은 DOU 같이 보면 되겠죠. 플랫폼 쪽. 그리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음원이나 유통이나 뭐 이런 관련 쪽 보시면 되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하이브는 그렇게 썩 지금은 가격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슈적으로 그냥 메이저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저들이 다시 관심 가질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콘텐츠주들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뭐 에이스토리 뭐 이런 콘텐츠주들도 살아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퍼 코리아는 이제 5일에 이제 예비 입찰, 지금 매각 진행 중이죠. 예비 입찰 실시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이면 내일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모듈 팩 시장에 진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이 나왔다보단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시고, 여러분들 너무 우려감, 지금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우려감 너무 크게 가져갈 상황은 아니다. 적어도 추가 하락이 나와도 지금 구간은 다 회복되는 구간이다. 좀 불편하시고 이제 마음고생도 하시고 하겠지만 이 구간이 또 지나면 또 이 구간이 기회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들 시장 힘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